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 이제 강의는 항공기 외피수리에 해당하는 리베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런 리베팅, 이런 모양의 리베팅을 하실 건데요. 이건 제가 체험학습할 때 또는 기능사를 준비할 때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도면의 리베팅입니다. 제일 많이 하게 되고 제일 간단하게 할 리베팅이고요. 이 리베팅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순서를 지켜나가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리벳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리베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리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뭐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학생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여기에 맞게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의 경우는 시험에 나왔던 도면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최근에는 이 도면이 많이 변형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도 많이 달라져서 그 얘기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작업으로는 제도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있는 공구들 한번 보시고요. 명칭을 가볍게 설명드리면 드릴입니다. 에어 드릴이고, 자, 이따가 설명은 전부 다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리벳건, 이어 프로텍터, 고글, 그리고 시트 패스너 아시죠? 브러쉬, 스틸 자, 줄, 클레코 플라이어, 리벳 커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클레코, 척, 리벳 셋, 드릴 날과 리머 날, 센터 펀치, 핀 펀치, 그리고 디버링 툴입니다. 여기 있는 공구들을 가지고 오늘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먼저 도면을 보고 이 도면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큰 판의 크기는 100mm, 100mm. 여기 단위는 보통 밀리미터를 씁니다. 물론 인치를 쓰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밀리미터예요. 100mm, 100mm. 네, 100 곱하기 100. 정사각형이네요. 네. 이런 것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요런 5mm의 경우는 사실 시험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정보고요. 여기가 90, 90. 그래서 90, 90 역시 정사각형이에요. 자, 지금 원래 이 도면의 경우에는 지금 뭔가 도면이 약간 뭐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도 괜찮긴 한데 어찌 됐든 지금 결과물의 경우는 작은 판이 리벳 머리, 큰 판이 벅테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그림은 그러니까 큰 판 쪽으로 쳐다보고 나온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작은 판이 점선이 되는 거고 큰 판이 실선이 되는 거고, 이건 벅테일의 모양이 되겠네요. 사실 보통 리베팅 도면의 경우는 뒤집어져야 돼요. 여기가 실선이 되어야 되고 여기가 점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되었다는 건 여기가 실선이라는 건 뒤에서 봤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큰 판에 지금 이렇게 원이 조그맣게 뚫려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원의 크기는 10mm.
지름이 이 원의 지름이 10mm래요. 원래 이 큰 판은 항공기에 해당합니다. 항공기에 아마 예상컨대 이렇게 균열이 생겼을 거예요. 어딘가에 뭐 타격을 입어서 찢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서부터 뭐가 생기죠?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찢어졌나 봐요. 그래서 스토폴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요? 원을 뚫어서 응력 집중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작은 판으로 패칭하는 그런 도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도면에 뭐 연거리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리벳을 해야 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할 건데 첫 번째 제도는 큰 판부터 할게요. 아까 제가 이 정사각형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정사각형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쉬운 것이 일단 큰 판의 경우는 어차피 받쳐주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큰 판의 경우는 대각선 2개만 그어도 제도는 끝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판을 대각선으로 덮으면 자연스럽게 굳이 여기 5mm를 측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모서리에만 맞춰도 어떻게 중앙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큰 판은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면 된다. 자, 작은 판은 역시 대각선으로 그어야겠죠. 지금 여기 단서가 이렇게 8개를 치는데 대각선도 들어 있으니까 대각선 치겠습니다. 대각선도 긋고요. 그리고 십자선도 그어야 돼요. 자, 십자선의 경우는 아까 단서가 9mm라고 9cm라고 했죠. 90mm라고 했으니까 45mm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서로 45끼리 이으면 중앙을 잇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체험학습을 하면서 우리 중학교 학생 한 명이 이게 이제 90mm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10mm 단위에다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중앙을 지나가게 한 후에 그냥 4.5를 재지도 않고 이렇게 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고 제가 야, 정말 응용력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은 빗나가지 않게 이렇게 4.5를 다 그어서 선을 긋는데 그 친구는 이쪽에 선을 맞추고 이쪽을 선을 맞춘 다음에 중앙을 맞추니까 딱 그렇게 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5를 그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4개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렇게 십자선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단서를 보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지름이 30mm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시험장에서 학생들 또는 수험자가 하는 걸 보면 여기다가 디바이더를 가져다 놓고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시는 시험 감독관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디바이더로 이렇게 흠집을 내면 결국 이 판지에다가 상처를 낸 거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30mm면 사실 콤파스나 디바이더를 쓸 필요도 없이 이게 지름이 30이니까 그리고 이 십자선을 지나가잖아요. 그냥 1.5에다 놓고 0과 3의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디바이더랑 이런 거 쓰실 필요도 없이 자로만 가능하거든요. 1.5에 놓고 0하고 3의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대각선의 이 여기 어디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단선은 50mm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은 반절인 25mm에다 놓고 0과 5에다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0과 2.5에다 놓고 25mm에다 놓고 0과 50mm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밀한 도면은 작은 판에만 하면 되고요. 큰 판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도고요. 그 다음에 뭘 하실 거냐면 센터 펀치라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 할 작업은 자, 제도가 끝났으니까
센터 펀치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센터 펀치는 작은 판만 올려놓고 작은 판만 요 정반에 올려놓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 펀치라는 네, 공구를 이용해서 네, 지금 드릴을 나는 여기다 할 것이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머를 사용해서 네, 센터 펀치 자국을 낼 건데, 자, 잡는 방법은 우리 붓끝이 썼을 때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요렇게 잡고 접근은 45도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야 이 센터 펀치의 끝과 내가 뚫고자 하는 부분을 네, 일치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45도로 네, 제가 뚫고자 하는 곳에 일치시킨 다음에 바로 수직으로 세워서 이 해머로 이렇게 해머로 이제 타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해머로 이걸 뚫을 기세로 막 세게 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중력으로만 쳐도 자국이 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춰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국이 나니까 여러분들 막 이걸로 뚫을 생각으로 막 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센터 펀치를 정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그냥 바닥에다 했을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이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센터 펀치를 해서 네, 평평한 상태로 이 윗부분에 자국만 냈다면, 얘는 이 판을 구부려뜨린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우그려뜨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판과 판을 나중에 겹칠 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 일반 바닥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반 위에다 놓고 자국을 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센터 펀치의 경우는 총 7개죠. 7개만 총 8개 중에 7개만 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안 쳤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7개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줄 작업이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줄 작업은 하시게 될 수도 있고 안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 도변의 경우 이제 상황이 이렇죠. 항공기 위에 이걸 덧댄다고 생각하니까 이 덧대는 면이 사각형이면 무조건 이 사각형 끝에는 응력 집중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도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임의로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줄 작업을 했는데, 현재 도면들은 그런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라운드된 도면이 있고 라운드가 안 된 도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라운드가 된 도면은 분명히 줄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역시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R 값도 정해져 있는데 R 뭐 3, R 4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되면 라운드 게이지를 가지고 맞나요 이거? 가우지. 네, 라운드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줄 작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 작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도면의 경우는 대각선이 50mm였잖아요. 시험에 따라서는 여기가 50, 여기가 30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됐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 도면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줄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다 하진 않고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줄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줄은 밀 때 힘을 주는 거고 당길 때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놓고 밀면서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손목을 돌리면서 이렇게 미는. 네,
그래서 예. 네. 네, 이렇게 끝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방법으로는 이렇게 바이스에 물려서 역시 잡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보고 도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서서 그냥 바로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바이스에 물려서 하시던지 이건 각자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드릴 작업을 하기 전에 판재를 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기능사나 산업기사의 경우는 이런 시트 패스너라는 공구를 사용합니다. 시트 패스너의 경우는 지금 이 끝부분, 이 입부분이 지금 이 스크류 조절부에 맞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해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보통 조절하는 방법은 완전히 입을 다물게 한 다음에 한 180도 정도 풀면 판재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고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입을 여는 방법은 이 뒷부분을 이렇게 미는 것이죠. 민 상태에서 이 판재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주면 이렇게 판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종이 테이프로 우리가 드릴 작업이나 리베팅을 하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감싸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르고 보통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의 경우는 이 시트 패스너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의 경우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최대한 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릴 작업을 할 텐데요. 드릴 작업의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전 사람이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해놓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브러쉬로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스로 물리게 되는데 이 바이스로 물리는 부분이 아까 그런 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 찌꺼기들에 인해서 이 판재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감싸 놓은 곳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판재에 손상을 입히지 않겠다는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릴을 뜯는 방법도 이렇게 바이스에 물려서 뚫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스에 물리지 않고 어디에 그냥 나무판 위에다가 뚫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둘 다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험장에 나무판이 없다. 그럼 나무판을 달라고 하시면 주실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드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릴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드릴 포인트, 그러니까 드릴 날이 이렇게 있고요. 자기가 맞는 드릴 날을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드릴 날을 선택하시면 돼요. 드릴 날의 사이즈는 지금 시험지에 적혀 있고 지금 보통 이런 경우에는 3.2라고 되어 있거든요. 3.2의 경우는 3mm로 뚫고요. 3.2mm 리머날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날을 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호스를 연결하는 일인데 에어호스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긴 후에 밀어넣고 다시 이 끝부분만, 이 머리 부분만 다시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뺄 때는 그냥 당기면 빠집니다. 당기고 밀어넣고 밀고 됐죠? 그리고 이 드릴에 보시면 윗부분 아랫부분이 있는데 이게 FR이 보통 FR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보통 FR인데 F의 경우가 오른쪽, 아래 경우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드릴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뚫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릴을 잡는 방법은 이 손잡이를 최대한 감싸 주시고, 자, 이렇게 뭡니까? 에어 호스가 나를 이렇게 작업을 방해한다면 에어 호스는 어깨 뒤로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대한 자세를 낮춰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드릴이 판재와 수직이 되어야 정확하게 뚫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이 되도록 몸을 최대한 낮춰서 뚫어 주시면 되고, 이때 회전을 시키기 전에 왼손은 몸체를, 엄지손가락은 바이스에 살짝 기대어 줍니다. 그리고 네. 뚫으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 엄지손가락의 경우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실수하시는 것이 왼손으로 여기 잘 안 뚫리면 이렇게 자꾸 판자를 당기는데요. 이러다가 손이 이렇게 이 뚫고자 하는 곳까지 간다면 손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이 경우 지금 저희가 에어가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런데 에어가 좀 많이 차 있는 상태라면 이게 확 뚫린 상태에서 머리가 이렇게 드릴 이 앞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역시 판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